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코로나 경제정책 분석을 주제로 동아리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된 KBS 8기 윤주상입니다. 제가 PPT 녹화나 반디캠 같은 앱도 사용해 봤는데 지지직거리는 잡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핸드폰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최대한 폰이 안 흔들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발표 목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서론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대한 간략한 내용으로 코로나 세계 현황 그리고 코로나 경제 영향 우리나라 중심으로 그리고 문정부 코로나 경제 정책에 관한 간략한 소개가 있고요. 본론에서부터는 코로나 경제 정책 분석을 집중적으로 해서 크게 5가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존 지원, 위기 한계 기업 보호, 그리고 고용 유지 및 안정화, 소비 진작 및 관광 회복, 대대적 투자 활성화 5개의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러한 문정부 코로나 경제정책을 평가해보는 식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도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확진 환자의 수는 약 2,600만 명의 수치가 나와 있고 사망자 수는 약 86만 명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현황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친 부분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경제 성장률인데, 이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0.8%, 그리고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1.8%로 연간 마이너스 1.3%로 전망하고 있는 자료인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 심리 지수에 관한 자료인데 2020년 8월에 88.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준이 100으로 100보다 높으면은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고 싶다는 것이고 100보다 낮으면은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기 껄끄러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면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물가 하락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이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시 실제 GDP 감소 등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코로나가 경제적 악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취업자 수 부분인데요. 제조업 취업자라던가 혹은 이 대면 서비스 관련 업종 취업자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대면 산업이 침체가 되면서 이 취업자들의 수가 감소되었다는 이 수치를 나타내주는 표인데 그 수가 약 13만 명의 수가 감소했다는 자료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오른쪽에 2020년에 순수출이 보면은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데요. 이 순수출이 0보다 작은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코로나가 이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이 경제적으로도 혼란한 굉장히 팬데믹 같은 상황이죠. 난감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코로나 경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네, 총 6개 항목으로 코로나 경제 정책을 발표하셨는데요. 이 첫 번째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그리고 세 번째, 방역, 대신인도, 금융,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 그리고 네 번째,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 다섯 번째로 산업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이라는 6개의 항목을 내걸면서 코로나 경제 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이 많은 것들을 다 분석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아직은 현재 시행 중이지 않은 경제 정책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분석 대상을 선정한 그 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위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 항목은 지웠는지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하면은 먼저 두 번째 세계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 행복에서
경제 회복에서 이 세네 번째 이 수출력 견지 및 보강 그리고 위축된 지역 경제 활력 제고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세네 번째를 지운 이유는 이 앞에 항목들과 이 비전이 비슷해서 지웠고 이 세 번째 항목인 방역, 대외 신임도, 금융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 부분은 이 방역을 중심으로 정책을 낸 거라 이 경제 부문과 관련이 없어서 지웠고 이 4, 5, 6번은 특히나 5, 6번은 아직은 이 정책의 계획도 아직은 잘 구체적으로 안 정해졌고 이 네 번째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은 아직은 경제 정책이 수행되지 않았고 이 예산안만 아직 기획된 거라 예산안 기획만 나와서 지웠습니다. 그러면 본론을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존 지원인데요. 이 많은 내용들이 한 번에 또 안 들어오고 또 뭐가 중심인지 잘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정책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네, 시중은행 금융지원 확대, 그리고 대출 한도 증액,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상 서민 지원 확대, 그리고 일시 실직 후 재취업 후에 자금 지원 확대, 컨설팅, 재교육 등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정책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줄 평을 내려보면은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이 실질적으로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혜택을 제공하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기 그리고 한계 기업 보호 정책인데요. 정책 내용을 정리하면은 채권, 증권 안정 펀드 조성, 그리고 회사채, CP 등, 그리고 매입 기구 설립, 그리고 입주 기업의 임대료 30% 감면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업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수출의 활동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 활동의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활동이라 생각하는데 이 위기 한계 기업 보호의 정책이 지금 상황에서 지금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예산만큼 기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래서 투자한 만큼 기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 줄 평을 내려봤습니다. 세 번째로 고용 유지 및 안정화인데요. 정책 내용을 정리하면은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 그리고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설, 그리고 55만 개 플러스 알파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구직 급여 등 실업자 지원 등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고용 유지 및 안정화는 일자리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꼭 지금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목표로 인해 코로나 경제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 이 단기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하자라는 비전을 세워서 지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단기적으로